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나흘째입니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조금 전 상향했는데요. 의협은 다음 달 3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던 지방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이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지 이제 벌써 나흘째입니다. 현직에 남은 의료진들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선배 의사로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는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굉장히 참담하죠. 사실은 우리 후배 의사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고 나갈 젊은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환자 곁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참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지금 면허 정지 등 엄정 대응 방침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의 전체 70%가 병원을 떠났다고 하는데 인천 지역은 지금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인천도 뭐 큰 차이는 없죠. 거기 대학병원이 한 4군데쯤 되는데 예. 대부분 전공의들이 지금 많이 병원을 나가고 실제 계신 분들은 또 연차가 아주 높거나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은 분들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아마 진료 부분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민간병원보다는 아무래도 전공의 비중이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 병원에 있고 네. 중소병원은 전공의들이 있더라도 그 의존도가 무척 낮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진료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조금 전에 8시였죠. 이 보건의료위기 단계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을 했는데 현재 또 의료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이로써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심각 단계로 된다고 하는 건 정부의 이제 그 재난 대책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는 사실은 응급 중증 환자 이런 부분을 비롯한 진료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됐을 때 상당한 문제를 갖고 올 것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심각 단계로 지금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는지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 예. 병원에서는 저희는 이미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저희한테 환자가 부담으로 닥쳐올 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 전공의들이 떠난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환자들이 2차 종합병원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도 다르지 않은 상황인가요? 이제 나흘밖에 사실 안 됐기 네. 때문에 예. 아직은 대학병원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것이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 계신 의사분들도 이제 점점 탈진되고 그런 환자들이 지역 2차 병원으로 이제 몰리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거기도 과부하에 걸릴 것이고 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사태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총동원해서 네. 이 재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특히 공공병원들이 굉장히 약하고 또 민간병원들조차도 사실은 그동안에 중증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아마 대학에서 못 보게 되는 이제 정말 중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예, 지금 2차 병원으로 줄줄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고비가 좀 어느 시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예. 지나면 아마 실제 심각한 문제 생기고 일단 그 지금 버티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2차 병원조차도 아마 역량의 좀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2주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상황을 보면은 70%가 넘어요. 9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네. 보건복지부도 관련해서 연일 이 실태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사라면 물론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아야겠지만 어쨌든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공의들 자체로 보면 사실은 뭐 이해가 갑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 될 텐데요. 하나는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들어와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쨌든 대량 증원에 의해서 거기서 느끼는 일종의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주 80시간 이상 지금 어렵게 그 수련을 받는 이유는 예. 그 이후에 닥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기대 수준을 자칫하면은 앞으로 유지하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 이 두 네. 가지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원인 같습니다. 예, 지금 70%가 넘는 많은 수인데 네네.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상황의 경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70%라고 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수련병원 200개가 넘는데요. 한 100개 정도 갖고 낸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병원들이기 때문에 예. 그 수치 자체가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낮을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이미 전공의가 2월 말이면 끝나는 분들이 사직서를 안 내거나 근무를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 담당하는 전공의들 대부분이 됐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의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의대 증원을 동의를 한다. 하지만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 원장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2,000명이라 해도 사실은 정부 주장에 따르면 네. 의대를 졸업하는데 6년, 그리고 수련받는데 4, 5년, 군대까지 갔다 온다면 한 10년, 15년 지나야 이 인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가 배출돼야 겨우 10,000명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활동의사 수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 수치로 보면 앞으로 15년이 지나도 겨우 10,000명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숫자가 충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2,000명도 많은 숫자는 절대 아니다. 단지 교육 현장에서 그 이상을 갈 때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00명으로 정한 거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학자들의 보더라도 이미 뭐 한 10년 후에는 15,000명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는 통계는 이미 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용성의 문제인데 실제로 대학 총장님이나 과거에 이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미 그보다 더 많은 숫자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대학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여건이 부족하지만 총장님이나 만약 대학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교수님들 입장에 자기가 기르는 제자가 많아지고 교육 여건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더 좋아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사실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제가 보면 그렇게 좀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훨씬 옳지.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 의대 정원 문제는 뭐 거의 한 10년,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너무 그걸 하지는 말고 실제로 그걸 수용적으로 하려면 정부나 대학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 그 문제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양측이 서로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협과 협상을 하려면 이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뭐 줄이는 정도를 할 수는 있겠죠. 솔직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줄여놓고
공공의대나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내년에 뭐 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대신에 이제 절대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데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내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의대 증원 계획은 지방 의료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의료는 이미 붕괴됐죠. 지방에는 사실은 뭐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네. 이미 민간 병원조차도 의사가 없습니다. 아예 뭐 지금 뭐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아예 지방에서는 공고를 낼 때 네. 그냥 내과 의사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오는 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지금 고도의 분업화된 의료 시스템에 지방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오히려 노출되는 것들이 지방에는 공공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급여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봉을 4억 원을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내과를 모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의대를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역 의료원으로 뭐 선순환이 될지 그 부분도 솔직히 이제 믿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사 증원을 늘린다 당연히 또 여전히 상당 기간 대도시에 모여서 네. 비필수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결국은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으로, 즉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필수의료에 일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가 정책 같은 것들을 하는 가격적 방법 하나. 네. 또 하나는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건데요. 이미 외국에서도 상당 부분 시행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다른 직역에서는 뭐 육군사관학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에 복무한다는 조건을 갖고 모집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2,000명의 인원이 여전히 거바라 또 여전히 강남에 모여서 미용성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인천에 계시잖아요. 네네.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인데 인천도 좀 의사 구하기가 여의치 않나요? 특히 의사 인력 분야에서는 수도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조차도 예. 특정 부분에서는 의사가 굉장히 많지만 다른 부분에서 의사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이 12개가 되는데 네. 거기도 의사들을 못 구해서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북부 쪽 그래서 의정부, 포천, 파주 이쪽으로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네. 인천도 똑같죠. 인천도 보면은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적은 광역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 문제는 수도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로 네.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에 특히 강남이나 경기도 북부, 남부 지역 말고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역 의료가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관련해서도 뭐 수도권도 다른 별다른 상황도 아니고 서울만 보더라도 일부 네. 지역에서만 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 있는 거지 그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필수 의료나 의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의협에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면 이제 교육 시스템이 또 못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시스템 지금 정부 입장은 교육 시스템은 충분하다,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양측이 팽팽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면 모든 게 갖춰지기 전에는 나는 안 할 거야. 그렇지만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는 그런 신뢰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단순히 늘린다고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기초의학 교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할 거다. 대학의 부족한 교육 여건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 교수 증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대 교수가 뭐 2.5배에서 3배까지 증가를 했는데 학생은 절반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시스템이 충분하다는 의견이잖아요.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다. 예. 하지만 의협에서는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 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한다라고 계속 팽팽하게 붙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들을 좀
접점 합의점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계속 분절적으로 서로 이제 안 되는 얘기만 지금 하면서 예. 말꼬리를 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아까 이제 서울대학교 제가 바로 그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예. 저 때 정원이 26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과대학을 당시 18개인가에서 41개로 늘리면서 국립대에 있는 정원을 다 민간 사립대로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는 미니의대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사실 대학교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결국 국립대 병원에 인력을 좀 늘려서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와 미니대학교를 좀 더 정원을 늘려서 대학답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인력 문제를 늘리는 거는 뭐 그렇게 뭐 굳이 반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내려온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지금 발표는 했지만 네. 이미 뭐 20년 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정부에 갑자기 돌발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네. 수없이 지적이 되오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물론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원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안에서 국회 반대하고 있는 혼합진료 같은 문제도 네.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나 비급여 너무 많아서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빨리 보장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러려면 비보험을 안 해도 보험으로 우리가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혼합진료라는 개념을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도입을 한 건데 네.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굳이 비급여를 안 하더라도 개업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려면 보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품어 있는 함의를 본다면 나쁜 정책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말만 보고 보면 당장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었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이제 가장 지금 보완이 빠진 부분은 뭐냐면 소위 공공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 공공병원들을 강화시켜서 의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신이 여전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원장께서 의사시장 개방도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외국인 의사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의사시장을 좀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대 의료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시대를 겪고 정부 수립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의료 공공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이유가 바로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는 의사를 늘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수단이 바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거의 40% 이상이 외국 의사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이 좀 굉장히 적은 나라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적습니다. 거의 뭐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0.5%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제 문호를 좀 개방해서 과거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 가서 좋은 의료 기술을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제3세계나 약간 후진국의 의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력으로 일정 부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보면은 크게 의사 수를 늘리는 효과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